자, 여기서부터. 자, 봅시다. 자, 3차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자, 3차함수 그래프를 판단하는 건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얘들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증가, 음수일 때는 감소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도함수로 만들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로 나와요. 맞지?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렇게 각각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판별식이 0인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눴을 때 여기를 보면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점에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바뀐다?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거야. 맞죠? 자, 여기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증가해서 얘처럼 떨어질 것 같이 판별식이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0이 돼서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맞지? 이 그래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올라가다 줄어들다가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3차 함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반대로, 자, 항상 기억하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면 다항함수는 오른쪽 끝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맞지?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반대로 오른쪽 끝이 내려가게 이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맞지? 자, 이 모든 그래프는 뭐를 보고?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린 거예요. 맞죠? 항상 기억하세요, 얘들아. 이거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는 건 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도함수에서 뭐만 본다? 부호만 보라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 플러스 플러스인지 증가 감소만 도함수에서 확인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증가 감소를 확인했을 때 증가 감소가 바뀌는 이 점들을 극값들이라고 하고, 여기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 점을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점을 극소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그래서 3차 함수를 살펴보면 극값이 두 개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극값이 두 개가 있던가 극값이 아예 없던가. 극값이 두 개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극값이 없으려면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던가 허근을 가지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겠죠? 자세한 거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4차 함수를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y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귀찮을까 뒤에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 자,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확인하라고 했어, 얘들아?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하려면 4차 함수도 3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뭐부터 본다? 이 그래프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도함수 f'x를 만들면 4ax 세제곱 블라블라 가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도함수란 말이에요. 맞죠? 되겠지? 그러면 봐봐. f'x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경우, 맞지? 자, 요렇게 생긴 경우를 보고 살펴볼 건데,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건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도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4차 함수 그래프는. 오케이? 이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 이걸 보고 결정을 하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4차 함수의 그래프도 도함수인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냐를 기준으로 나눌 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제 3차 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x축과 교점이 몇 개까지 가능하다? 최대 3개까지 가능하겠죠. 이렇게. 맞죠? 또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어떻게? 2개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교점이 접하는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맞지? 또는 4차 함수 그래프가 교점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나오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됐죠? 자, 그럼 도함수를 그린 이유가 뭘 보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얘들아? 도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야. 부호는 뭐다?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니까. 자, 이 점,
이 점, x축과 교점이 3개가 최대 가능한데 3개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도함수가 음수야, 맞죠?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플러스가 됐다가 이 점의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 점에서 다시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죠?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면 뭘 결정한다? 원래 함수 그래프가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원래 그래프가 감소를 해요, 맞죠? 감소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다가 접선 기울기 0이 되었는데 이쪽까지 다시 증가를 해요. 다시 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가 다시 여기서 감소를 하니까 줄어들다가 자, 이 점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로 바뀌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겠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기본적인 4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최고초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3차함수랑 비교를 해보면 3차함수는 그 값이 2개가 있어. 왜? 3차를 도함수를 만들면 2차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근은 2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맞죠? 따라서 그 값이 2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야. 4차 함수도 도함수를 만들면 3차니까 근이 3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 말은 그 값이 3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이 점을 기점으로. 자, 여기서 봐봐. 어떻게? 감소해서 접선의 길이가 0된 약간 플러스가 됐는데 다시 감소 여기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4차함수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떻게? 감소를 하다가 아까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떨어집니다. 감소. 맞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뭘로?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4차함수가 나타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접하지 않고 이렇게 접하고 있어. 자, 그럼 원래 그래프 똑같이 돼요. 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다가 0이 됐다 다시 증가가 돼요. 맞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접선 기울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생기면 반대편에 그 값이 생긴다라는 거야. 어차피 생긴 형태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그 값이 3개 있던가 아니면 그 값이 1개 있던가 형태가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봐봐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그 값이 하나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보이죠? 그럼 여기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감소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데 쟤랑 다르게 감소를 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다시 증가할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얘랑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는데 가파르게 감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뭘로 바뀐다? 증가로 바뀌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쟤랑 얘랑 차이점은 요거랑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x축과 교점 생기면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 여기서 가파르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4차함수 그래프는 크게 또 2가지를 볼 수 있어. 어떻게? 그 값을 3개를 가지던가 아니면 그 값을 하나만 가지던가. 이해되겠어? 됐지? 자, 3차 정리하면 3차는 그 값이 2개 있던가 없던가. 맞죠? 그런데 4차는 그 값이 3개 있던가 아니면 1개 있던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4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 그래프를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예요. 요거보다 얘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네 세계 지도 보면 이게 아프리카 지도 어떻게 생긴지 알죠? 이게 아프리카 지도 모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알지? 동아가? 몰라? 지도를 몰라? 지도를 안 봐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미리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제 도함수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럼 최고차의 계속 음수인 경우 바로 볼게요. 최고차의 계속 음수인 경우. 자, 음수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없다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경우. 자, 그러면 3차 함수, 도함수도 최고차의 계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지? 그럼 x축과 교점이 3개가 나오면, 자, 여기서 어떻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맞죠?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식의 그래프, 뒤집힌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쵸? 마찬가지 4차, 야, 이렇게 됐을 때 그 값이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증가, 감소로 바뀌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 다시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감소로 떨어진다. 아프리카 지도 모양이 뒤집힌 모양이 나올 거고 맞죠? 마찬가지 요렇게 되는 그 값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증가, 감소, 감소.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를 하는데 맞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증가를 하고 감소 쭉 떨어지다가 저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형태의 모양이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되겠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리는 4차 함수를 대충 정리를 해보면 자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요거 아니면 요거 또는 반대편으로 해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면 반대로 뒤집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맞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조건들은 조금 더 3차함수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극값을 3개 가지던가 2개를 가지던가 라고 극값을 3개 가지던가 극값을 하나 가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극값을 3개 가지는 경우 1개 가지는 경우 따져보는 게 뭘 봐야 되니까 4차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3개냐 1개냐 중근을 가지냐 이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어저께 여기 책에 있는 거 3차 함수들만 하고 4차 함수는 다 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15쪽인데 뭐 굳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상관없고요. 자, 봅시다. 자, 다음 4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4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 자, 어떤 게 요거 둘 중에 뭐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확인해서 이제 극값을 찾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그거 확인하려면 뭐부터 한다? 도함수를 확인을 합니다. 도함수 확인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도함수가 나타나요, 맞죠? 그럼 얘가 실근이 아까 봤듯이 실근이 3개가 나오는지 중근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혹은 3개의 실근 하나가 나오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실근 찾아야 되니까 우리 지겹도록 했습니다, 맞죠? 자,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렇지? 3차 방정식 뭘로 풀어요? 인수분해하려면 당연히 조리제법 맞죠? 자, 조리제법 하기 위해서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조리제법 알죠? 조리제법 안 쓰고 그냥 바로 갑니다. x제곱 맞죠? 자, 상수가 마이너스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맞죠? 자, 그리고 전개했을 때 x제곱이 없네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1x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 오면 되겠습니다. 그쵸? 됐지? 조리제법 안 쓰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한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네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맞죠? 자, 그럼 이게 3차함수 그래프의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나온 거야 얘는? 도함수가? 2개가 나왔죠, 맞지? 도함수가 어떤 식으로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가지고 2에서 극값을 가졌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거 1번, 2번 2번이 나와야 되겠죠. 맞지? 끝값이 자 원래는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맞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야, 맞죠? 그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이거 2개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맞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끝값이 몇 개만 있다? 하나만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2 해서 극소값만 존재하는 그래프다 이 말인 거지. 쟤는 왜 안 돼요? 어떤 거? 세 번째 거. 요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치가 마이너스 1, 2가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이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왔으면 근이 마이너스 1과 2랑 2니까 마이너스 1, 2, 2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두 개가 겹쳐지면은
이렇게 그려졌겠지. 맞죠? 위치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만 가진다? 극속값만 가져요. 맞죠? 극속값은 뭐다? F2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라 이 말이죠.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 그래프 있잖아요. 저거는 저 4차 함수 그래프. 그치 4차함수 그래프지. 그러면 저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하죠? 도함수? 네. 이거? 아 오케이. 자 이거는 3차함수가 근이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1에서 중근 2에서 실근.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중근 2에서 실근. 이렇게 그래프가 도함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fx가 이번에는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극값 찾으려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도함수 f'x 만들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 이게 도함수네 맞죠? 그럼 도함수가 여기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자 일단 12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하니까 x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가 또 되죠. x에 x 마이너스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도함수가 이번엔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죠. 맞아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떻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극값을 몇 개 가진다? 이게 도함수 그래프죠. 맞지? 그럼 fx 그래프는 도함수가 몇 개가 나오는 그래프? 극값이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옵니다.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자 어디서? 마이너스 4랑 0과 3에서 극값 3개를 가진 그래프입니다. 맞죠? 맞지? 자 그럼 머릿속 생각을 해봐. 그리기 전에 요렇게 해서 양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일 때 0일 때 3일 때 각각 극값을 가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7 오케이? 자 그리고 0 대입하면은 15 되겠죠? 그리고 3 대입하면은 10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극소 15 자 0에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4차 함수가 나타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프가 4차 함수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꼭 대칭된다는 보장 없어요. 맞죠? 한쪽이 과다하게 내려가거나 과다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디가 더 내려가는지 어떻게 알아? 값을 계산해봐야지. 마이너스 17보다 10이 위에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밑에 있겠지. 극소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7과 10 두 개, 극대값이 15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3쪽 넘어가는데 123쪽에 필수예제 18번에 1번은 어저께 3차 함수를 했고 2번을 안 했는데 y는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이라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이거 4차랑 상수만 항이 있고 3차 1차 없잖아. 맞죠? 이거 무슨 그래프인지 기억나? 보기차 시기는 맞는데 그래프로 치면 어떤 그래프냐면 y축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이거 상관함수일 때 적어줬던 기억나? f-x가 fx랑 같으면 y축 대칭이었지. 마이너스 x를 넣어봐야 4차 2차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y축 대칭이 나올 건데 뭐 물론 몰라도 돼. 혹시나 수업 시간 들었던 거 잘 기억하고 써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도함수를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네 맞죠? 그러면 자 4참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해야 돼.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맞죠?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결정짓는 건 얘가 근이 몇 개가 나오냐라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될 테니까 x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 값이 몇 개가 나와요? 0과 마이너스가 1에서 그 값이 3개가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1에서 각각 그 값을 가져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질 거고? 극대,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를 가지겠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 맞죠? 마이너스 1, 4 오케이?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3 그리고 1 대입하면 1,4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니까 연결해서 쭉 풀어보면 그래프가 따로 생겨먹은 4참수 그래프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림 방법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할 줄 알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4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어저께 했던 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지려고 해요. 이거 머릿속 생각해보면 외우는 거 아니야. 머릿속 생각을 해봐. 3차함수가 초창에서 양수라고 치고 극값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맞죠? 요게 아니라. 맞죠? 그럼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어야 돼. 그래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컸어. 그럼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면 도함수가 그 값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다. 이렇게 풀었잖아.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이 되는데 이거는 약간 3차 함수보다 복잡해요. 왜? 도함수가 3차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요 단계 없단 말이야. 맞죠? 물론 3참수도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그거는 일반인들이 평생 동안 볼 일이 없어요.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볼 일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4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값을 가질 조건과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나눠지죠. 맞지? 그럼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뭐가 되겠어? f'x가 도함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그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 봐. 4참수는요 그 값이 무조건 있어요. 맞지? 그 값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래프가. 그러면 그 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차이점이 뭐냐면 자 양수를 기준으로는 극대를 가질 조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극대 가져요? 안 가지. 이거 뭐만 존재해 얘들은? 극수만 존재를 하잖아. 맞죠? 근데 얘는 극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조건이 뭐다? 극대를 가질 조건으로 바뀝니다. 극값을 가진 조건이 아닌 거죠. 맞지? 극값은 무조건 있으니까 4차 함수는. 됐죠? 그럼 음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나오겠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뭐를 가진 조건으로 나오겠어? 극소를 가진 조건이 나오겠죠. 이렇게 생겼으면 극소가 있고 이렇게 생기면 극소가 없으니까. 이해되겠어? 되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도함수가 자 일단은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최고차의 극대를 가질 조건에 그래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은 도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줘야지 극값을 극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극대를 가지지 않는다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다? f'x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질 조건이 극대를 가질 조건 또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극소를 가질 조건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질 조건 또 수학 3에서 하던 거죠. 맞지? 근 3개를 가질 수 있는 조건 되겠습니까? 자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차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인수분해를 무조건 해가지고 맞지? 자 3차는 무조건 식은 하나가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는데 뭐 조리제법을 써서 x에 0 넣어 x에 대입해서 0 나온 값을 무조건 하나 찾고 시작을 해야 맞죠?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몇 차가 붙는다? 2차가 붙어요 맞죠? 이게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근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여기 인수분해된 이 2차식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야지 실근 두 개, 실근 하나 해가지고 실근이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되겠죠? 단 주의할 점은 뭐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얘랑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x는 알파는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우리가 막 수학상에서 했던 거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기억납니까?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떤 식인지. 자, 필수예제 21번인데 자,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자, a가 여기 있죠. 자, 이게 이제 1번이 뭘 물어보냐면 fx가 극대를 가지기 위한 조건. 두 번째, fx가 극값을 한 개만 가진 조건이에요. 자, 봐봐. 4차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요거 아니면 요런 식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극대를 가진 조건은 뭐예요? 극값을 3개 가질 조건이 되는 거고, 맞지? 극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은 이렇게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랑 얘는 정답이 어떻게 정반대의 답이 된 거예요. 얘를 구해놓고 얘가 아니다 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반대로 적으면. 되겠니, 동화가? 자꾸 왜 인사하니? 누구한테 인사해? 칠판한테 인사하니?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극값을, 극대를 가질 조건. 자,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미분 횟수 도함수가 얘가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가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된다니까. 맞죠? 자, 실근 구해봅시다. 하나 벌써 나와있네. 뭘로? 선생님 4x 세제곱 아니 fx는 아, 여기가 아, 어쩐지 구가 나와서 좀 이상했다. 역시 공부 잘 보고 있었고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야 극대를 가져요. 맞지?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식은 하나 보입니다. 뭐 있죠? 바로 얘가 0 되는 거 뭐 있어요? 0. 그게 5 할 말은 아니잖아. 자, 4x로 묶을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식은 하나 나왔어. 뭐 0 나왔죠? 그럼 식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식은 2개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려면 조건이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a는 뭐다? 4분의 9보다 작다. 되겠습니까? 됐어요? 네. 동화 됐나? 네. 그럼 빠따 맞는 거야. 네. 왜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은 얘랑 합쳐서 근 3개가 나오는 건 맞잖아. 근데 여기서 근이 지금 뭐 나왔어? 여기서 근이 0이 나왔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0이 5가 나왔다 치자. 그럼 두 개는 맞는데 얘 때문에 뭐가 되어버려요? 중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근으로 나오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라 했지. 즉 x가 뭐가 되는 경우? 이 근이 x가 0으로 근을 가진 경우는 제외를 시켜야 돼요. 맞죠? 자, x가 0이 되면 뭐예요? x가 0이 되면 a가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을 달아줘야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간단하죠? 네. 근데 이거 답은 뭐예요 그러면? 극값을 하나만 가진 조건 뭐겠어? 이거 다 반대로 적으면 되잖아. 반대니까 답이 어떻게?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0일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든 이 문제를 풀든 그 값을 3개를 가질 조건과 1개를 가질 조건을 풀든 뭘 풀든지 간에 풀이 과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 다른 하나는 답을 반대로 적으면 되니까. 선생님 왜 갑자기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대를 가질 조건이야, 4차함수가. 이거는 그 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이야. 맞지? 네. 좀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는 4차함수 그래프는 이러고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맞죠? 그러면 그 값을 3개를 가질 조건이 얘란 말이야. 맞죠? 그럼 그 값을 하나를 가질 조건은 얘지. 맞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질 조건이 얘면 그 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 얘가 아닌 게 답이 되는 거지. 반대가 답이 되는 거지. 얘랑 얘가.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봐. 자, 이게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가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면 극대를 가지려고 하면 그래프가 극대를 가지려고 하면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맞죠? 근데 도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그 값을 하나만 가지게 된단 말이야. 맞죠? 맞지? 그러니까 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란 말이야.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자 3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던가 아니면 실근 하나에 중근을 갖던가 혹은 두 개를 갖던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셋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경우고 얘가 서로 다른 세실을 갖는 경우가 그 값을 3개 모두 가질 조건이고 도함수에서 자 도함수에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은 4차 함수가 그 값을 하나만 가질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얘인 거야. 얘가 아니면 얘이기 때문에 얘 구했을 때 답이 나온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 다른 답이 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응.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식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A가 0이 될 때랑 그 뒤에 2차식이 판별식이 0이 될 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그럼 그렇게. 자, 못 믿는 당연히 위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거를 그 값을 3개가 아닌 1개를 가질 조건을 볼게. 그러면은 얘가 3차함수 도함수가 어떻게? 요렇게 되던가 요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식은 하나의 중근을 갖던가 허근을 갖던가. 맞죠? 맞지? 자, 그러면은 허근을 가질 조건은 뭐야? 허근을 가질 조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중근 가져도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9 마이너스 4의 판별식이 맞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맞지? 그럼 A가 어떻게 나와요?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다? 얘가 뭐일 때? X는 0을 근으로 가질 때도 중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0인 경우는 A가 얼마? 0인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당연히 답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굳이 안 해보더라도. 그래서 반대로 적자 이 말이었던 거죠. 어차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얘가 0을 근으로 가지지 않는다가 답이었으면 이건 반대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던가 얘를 0으로 가진다던가 근으로 가지다던가 반대의 말이 답이기 때문에 계산을 따로 안 해봐도 사실은 답이 반대로 적힌다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하지? 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 가서 쟁창에 먹고 와. 자, 봅시다. 자, 부탁하고 마칩시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에 이제 127쪽에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활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무슨 내용이냐면 fx가 3차전, 4차전 그래프식 주고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주고 최대 최소값은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돼요? 그래프 그려놓고 잘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데가 어딘지 제일 작은 데 찾는 문제니까. 맞죠?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어차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얘네들이 너네가 시험을 쳐야 될 때가 언제냐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야. 그 말은 1년 아니지만 한 10개월 그 정도 뒤에 시험을 칠 부분이라서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활용 같은 것들 하는 건 시간 낭비다 보니까 개념만 짚고 간다고 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이런 활용들 그냥 싹 넘어가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런 거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49쪽 여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149쪽. 오늘까지 이제 속도와 가속도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적분 개념만 설명하면 특강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특강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특강이 나 잘 모르는데 언제까지더라? 그게 아마 2월 초야? 2월 아니 6월 초 학교 가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봄방학 네. 그때 2번인가 더 있을 거야 아마. 학교 가는 기간 빼고. 응, 그치 학교 가는 기간 빼고 그래서 총 내가 알기로 그까지 총 10회 수업이거든. 10회? 맞나? 10회인가 10회로 12회인가? 안 했어? 어? 그거 넘겨줘요? 아 저번에 12월달 방학 때문에 그럼. 12월 달은 보강이었고 특강이 아니었고. 이렇게 많이 한 거 같지? 그러니까 거의 10회인가? 20번 오는 거 같은데. 자 봅시다. 그렇게 많이 왔나? 근데 나도 좀 많이 한 거 같긴 해. 그렇죠. 고작 7, 8번을 읽어 수투를 끝낼 게 아니 끝내가네. 근데 신기하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 다른 데 수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쌤들은 이 문제를 딱 설명하고 애들이 문제 풀 시간을 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문제 푸는 거 집에 가서 혼자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쌤이랑 같이 푸는데요? 할 때 같이 줬는데. 문제 푸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 풀이는 같이 하는 게 맞는데 개념적인 부분은 설명 듣고 혼자서 개념 정리하고 맞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해서 개념은 최대한 빨리 하고 문제를 많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집 가서 풀어야 돼. 약간 좀 잘 이해되는 거. 그래 집 가서 해봐야 돼 사실. 이게 설명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전에 맨날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24시간론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24시간, 48시간이라 보면은 조금 덜 떨어진 애들은 24시간 못 넘어가요 기억력이.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이 처음 배운 내용이야. 그러면은 내일 이 시간 되면 너는 까먹게 되는, 아니 더 떨어졌단 말이 아니라 그러면 더 떨어졌다 치면 내일 이 시간 되면 이 내용을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봐야지 된다라는 건데 맞지? 사실 그래. 배운 거 그날 복습한 사람이 얼마나 했겠나. 그럼 빨리 맞춰줘. 빨리 집 가서 오케이. 자 봅시다. 페이지 149쪽. 잘 찾았는데 잘 안 보여. 자 속도와 가속도. 자 복잡한 내용인데요. 사실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간략하게 개념만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속도랑 가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 속도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를 내리면 위치의 순간적인 변화율. 이걸 우리가 위치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이제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속도는 뭐냐면요.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순간 변화율인데 뭐에 대해서? 당연히 속도와 가속도는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들을 구했을 때 속도와 가속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 변화율을 분명히 배웠어. 어디서? 저 뒤에가 아니라 저 앞에. 앞에. 저 앞에. 어디서 제일 처음 배운 거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하기 전에. 평균 변화율 다음에 나온 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미분 처음 할 때 나온 거야. 순간 변화율이 뭐다?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율이었잖아. 순간 변화율이. 맞죠? 미분 계수.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위치를요. 자, 위치를 우리가 문제에서 F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책에서 보통 X 쓰는데, 자, X에 T, FT가 문제 주는 것마다 다를 거예요. 자, 위치를 T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X, T. 자, 이게 무슨 뜻? 어떤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FT라는 식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요, 시간에 대한 미분 계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즉 얘를 뭐 하라?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 x 프라임 t. 오케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미분 기호가 있는데 미분 기호. 자, y는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y 프라임이 미분이고 f 프라임 x라고 쓰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잘 봐야 될 게 y라는 값은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적혀 있다라는 기호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y 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y를 뭘에 대해서 미분했다?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다라고 적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y가 3x 제곱이다. 그럼 y 프라임은 6x라는 거죠, 맞지? 그럼 y 프라임은 뭐라는 거예요? 이 3x 제곱이라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dt분의 dy라고 써요. y 프라임을 dt분의 dy. 오케이? 자, 이거는 무슨 말과 같다? dt분의 dfx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쏘리 dx분의 dy. 여기서는 t를 안 썼으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 해서 dx분의 dy라고 쓸 거예요. 되겠어? 그럼 dx분의 dfx라고 쓰면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는데 별건 아니고요. 여기는 변수가 시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자들이 t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미분을 한다는 게 그냥 하는 건데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dt분의 d를 하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x라고 해서 위치를 문제에서 적어줬으면 그걸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 프라임 t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속도 vt라고 하겠습니다. 속도는 뭐다? 위치를 미분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vt를 한 번 더 미분해요. d 시간에 대해서 dt분의 d. 그러면 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가 등장할 거예요. 가속도 v 프라임 t가 되겠죠. 속도를 미분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at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영어 약자겠죠. v가 뭐다? velocity 해가지고 속도, a는 xl 해가지고 가속도. 오. 수학 용어에 대한 영어 나도 다 알아. 슬슬 다 알아. Y가 I인가? 맞아요. 아, 맞아. X. C가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모르겠다. 맞아. 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예전에 과학책 있잖아. 정성도쌤 저 벨로시티 잘못 적었었어. 진짜로? 과학쌤이? 그래서 내가 알려드렸어. 다행이다. 자, 그래서 되게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별거 없고요. 지금은 뭐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엄청 복잡하고 수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만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볼게요. 필수예제 33번입니다. 151쪽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수직선 위의 점 P가 자, 시각 T에서의 시각 T, 어떠한 시각 T에 대해서의 위치를 X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대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자, 무슨 뜻이야? T가 1일 때, 뭐 T가 단위가 뭐 분인지 천지 안 나와 있지만 뭐 내 마음대로 초라 생각하고 1초일 때 위치가 어떻게? 위치는 마이너스 2에 있을 거고 맞지? 뭐 2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4에 있을 거고 이렇다라고 문제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뭐 1번 T가 3일 때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속도와 가속도. 자, 간단해요.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위치를 미분하는 거예요. 속도는 뭐다?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게 속도가 되고요. 오케이? 가속도는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데요. 6t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럼 t가 3일 때 속도는 얼마가 되겠다? v 3이니까 3 대입하면 돼 그냥. 그러면 9 나올 거고요. 속도가 속도가 시간이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 3 대입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요, 위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자, 예전에 이거 내가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워킹으로. 자,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싶어. 맞지? 자, 이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 가다가 운동 방향 바꾸려고 해. 운동 방향 바꾸려고 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 말이 무슨 말? 속도가 그렇지. 속도가 0이 될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반드시 바꾸진 않아요. 왜? 가다가 멈췄는데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 맞죠?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 속도에 부호가 있네? 뭐다? 이쪽에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면 뒤로 돌아가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속도는 음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속도의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속도랑 속력은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속도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맞죠? 이거 어떻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잖아, 맞죠? 속도의 그래프가. 그러면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0이랑 2점 맞지? 근데 시간에 0보다 작은 값은 없잖아, 맞죠? 타임머신 나이거 맞지? 그러면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음수니까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초가 되는 순간 딱 멈춰서 다시 어떻게? 앞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다라는 거예요. t가 1때. 그럼 그때 뭘 구하라? 위치를 구하라 했잖아, 맞죠? 위치니까 여기 위치에 t에다가 2를 대입을 해줘라 이 말이죠. 그럼 그때 위치는 마이너스 4만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되겠습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러면 0에서 멈추고 2에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니까 멈춰 있는 거지. 네? 0에서 t에서 멈춰 있다가 맞지? 0에서 속도가 t가 0일 때 속도가 0이잖아. 출발하기 전에 멈춰 있는 거야, 제자리에. 그러다가 이제 뒤로 2초 동안 갔다가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가는 그래프인 거지. 이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오, 오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봐.